안녕하세요. 예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손글씨 메시지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제가 언급할 테니까 굳이 막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썼던 손글씨 내용은 비 오는 날 사랑의 널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사실 그 제목은, 그 글씨는 제가 썼던 소설의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쓰면서 작가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내 본명 이름 그대로 써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작가니까 예명은 하나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었던 이름이 바로 예휘랑입니다. 이 예희랑이라는 이름의 역사는 꽤 돼요. 막 전자책은 2000년도에 냈나? 그쯤에 냈던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뭐 인터넷 소설이 너무 활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터넷 소설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웬만한, 네, 사이트에 예희랑이라는 이름으로 글들을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비 오는 날 사랑의 널이라는 작품이 전자책으로 계약을 하자, 그렇게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였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외면하게 됐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명랑 코믹 막 그런 멜로 그런 장르의 인터넷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썼던 소설의 내용은 제목에서도 느껴졌겠지만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 그런 로맨스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저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아이고 굉장히 생각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애써 막 밝게 막 웃기게 막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런 깨르르 깨르르 막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로맨스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고 웃기고 막 그런 로맨스로 많이 눈길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저 혼자만 아는 작품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뭐 그 작품은 뭐 소설이기도 했지만 뭐 일종의 팬픽 느낌에 가까운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을 주인공으로 썼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팬픽 소설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매한 장르라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싸리 팬픽이었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팬픽이란 장르로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쓰기엔 제가 추구하는 또 로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팬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이미지 형상화해서 그 작품에 투영을 해서 작품을 썼던 게 바로 비가 오는 날 사랑의 너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희랑이라는 이름에 대한 어떻게 하다가 예희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냐, 어떻게 하다가 예희랑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딴 길로 빠지는 바람에 제가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하지만 받아쓰기는 그닥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런가? 받아쓰기를 잘 못해서 글 쓰는 거에 대한 그런 한이 있나? 아무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뭔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런 드라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 해보잖아요. 야, 저런 드라마 나도 쓴다,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집에 누워있는데 방 안에 노트랑 연필이 그날따라 유독 이렇게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노트에 연필을 이렇게 제가 잡고 막 뭔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막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보면 뭐 꼭 무슨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막 뭔가를 막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 쓰고 나서 봤더니 거의 노트 한 권을 다 가득 채울 정도로 빼곡히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걸 이렇게 읽어봤는데 꼭 무슨 드라마 대본처럼 막 주인공 이름을 막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막 지문,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을 고백한다 막 이러면서 가로 닫고 막 오래전부터 널 사랑해왔어 막 그런 대사를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글을 가지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뿌듯하고 막 너무 자랑스럽고, 야, 초등학교 2학년이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대본을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제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막 뿜뿜하고 막 그 노트를 이렇게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수업 시간에 막 소설 쓰고 선생님한테 안 들키려고 막 책 세워놓고 막 소설 쓰고 막 그렇게 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글 쓰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야, 나도 좀 읽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친구들도, 저의 친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그 노트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게 된 거죠. 그래 막 읽는데 친구들이 봐도 재밌어. 친구들이 막 그다음엔 이 다음엔 어떻게 돼?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야?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빨리 다음 이야기 써오라고 너 숙제 안 해도 돼. 너 원래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숙제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막 그러면서 넌 그냥 소설을 써. 넌 그냥 이야기를 써와. 막 이러면서 내일 당장 읽을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친구들이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저도 막 우쭐해가지고 막 당연하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나? 아무튼 공부를 안 하고 막 글을 막 썼었어요. 친구들도 재밌다고 하지. 나도 글 쓰는 게 재밌지.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뭐 엄마 아빠처럼 그냥 농사 짓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될 거야. 작가가 될 거야.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가가 되면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존재를 알아서는 안 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작가가 되면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막 그러면서 이미 작가가 된 것도 아니야. 그냥 초딩이야, 초딩.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이미 나는 막 머릿속에는 이미 드라마 작가가 되어 있어. 막 그래서 막 몇십억, 몇백억을 받는 그런 대드라마 작가가 되어 있고 막 유명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막 배우들 막 원빈, 강동원 이런 분들이 이미 막 내 소설 속, 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야. 막 서로 막 출연하겠다고 난리야. 막 그런 막 엉뚱한 상상들을 막 하면서 드라마 작가의 막 꿈을 키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가의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지? 뭘로 하지? 이러다가 일단 이름도 예뻐야 되지만 뜻도 좋아야 될 거다. 뜻이 좋아야 나중에 빛을 본다. 막 그런 나름의 또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래가지고 그 한자 옥편? 뭐 한문 옥편? 막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 뭐 핸드폰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이제 한문 공부를 하면 필수 도서 전자옥편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한문 옥편 막 이런 걸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뜻이 좋아야 되니까 한문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옥편에 있는 뜻이랑 글자랑 막 이런 걸 보면서 맨날 며칠을 고민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답이 없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빨리 다음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뜻을 찾고 그 다음에 한자를 적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했던 게 난 재주가 많아. 그래서 재주와 관련된 한자를 찾아보자. 막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제주예라는 한자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괜찮아. 그러면서 제주예라는 단어를 일단 찐공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난 제주를 가졌어. 그치만 이 제주가 빛이 나야 돼. 어떻게? 밝게. 그래서 빛난다라는 한자 중에서 이렇게 막 찾았는데 그때 눈에 띄었던 게 빛날 휘라는 한자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빛날 휘, 제주가 빛나야 되는데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밝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또 막 찾았어요. 그렇게 막 찾다 보니까 랑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훅 안기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밝을랑? 밝을랑?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이렇게 조합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뭐 희랑예, 뭐 랑희예, 막 이러면서 예랑희,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 세 단어로 막 조합을 막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예의랑이라는 단어였는데, 예의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는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썼던 노트에 제 본명을 쓰지 않고 그 예의랑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노트에다가 작가 예휘랑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친구들한테 쫙 돌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야, 이건 뭐냐? 막, 예의랑이 뭐냐?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드라마 보다가 뭐 작가 이름에 예의랑이 뜨면 내가 쓴 거라고 생각해.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막 친구들한테, 야, 혹시 뭐 서점 갔는데 뭐 베스트셀러의 작가 이름이 예의랑이다 이러면 내가 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허영심 많은 아이였어요. 정말 그런 부분, 기대감,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가득가득 머릿속에 채워져 있었고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멀리하고 글을 썼어야 됐는데 공부도 놓치지 않고 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둘 다를 굉장히 병행을 아슬아슬하게 해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친구들이 야, 너 글 쓴 거 어디 있어? 같이 보자. 막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매니아들이 생겼어요. 친구들 사이에. 근데 확실히 초딩 때 그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만약에 소설 속에서 뭐, 손을 잡았다, 뭐, 볼에 뽀뽀를 했다, 뭐, 입술에 쭉, 뭐, 소리를 내며 입 맞췄다, 뭐, 이런 단어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매니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야, 준비됐어? 이러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요. 화장실 한 칸에 저랑 그 친구랑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그 10분이란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쓴 글을 읽습니다. 막 2장, 3장 막 넘기면서 이렇게 막 읽어요. 그래서 야, 다음 쉬는 시간까지 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다음 쉬는 시간에 또 여기서 만나는 거다. 이러면서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그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여자 선생님이 한 칸에 여자 2명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니까 의심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있어요 막 그랬는데 나 무슨 선생님인데 너희들 둘이 왜 같이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떡하지?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막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당장 문 열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왔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선생님이 너희들 뭐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던 친구는 야 그냥 우리 솔직하게 말할까?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제 작품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지만 이미 어른이 된 분들에게는 알려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말하지 말자 눈빛으로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고개를 막 저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담배 피는 걸로 오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있긴 물어봐. 호 이러면 담배 안 피웠다고 막 우리 그런 학생들 아니라고 막 선생님한테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둘이 들어갔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압수당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노트를 이렇게 펼쳤는데 수업 내용은 하나도 안 적혀 있고 이상한 드라마 대본 형식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건 압수야 이러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노트 써야 된다고요. 야 공부한 내용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너희들이 노트를 가져가겠다고 하냐고. 이거 압수야 이러면서 가져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노트가 압수가 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상담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실에 그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께서 되게 유치한 얼토당토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네가 지금 이런 거 쓰고 있을 나이냐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네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무슨 사랑이야 이러면서 아니 나는 그저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본 거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용이 어떤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빌려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 노트로 제 머리를 툭툭툭 치면서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 말하면서 너 학교 성적이 얼마나 되길래 뭘 믿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소설 따위나 쓰냐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설을 써도 뭐 이렇게 뭐 문예 뭐 그런 문학 관련된 그런 곳에 뭐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라. 근데 고작 중딩들이 뭔 사랑 이야기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저를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저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반성문을 썼죠. 앞으로는 이런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설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반성문을 쓰고 그 선생님한테 노트를 돌려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제가 안 썼겠어요. 썼죠. 열심히 썼습니다. 대신 이제 친구들한테는 그냥 대놓고 이제 그냥 대여하는 식으로 제 노트를 친구들한테 막 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예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름을 떨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A랑이란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A랑이란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소설이나 뭐 전자책을 냈을 때도 사람들이 일단은 클릭을 해서 제 소설을 읽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이랑이라는 작가 이름이 너무 예뻐서 클릭해봤어요. 막 그런 식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이랑이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들어와 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름 효과를 똑똑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예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장소는 달라졌지만 뭐 인터넷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유튜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을 쓰이는 공간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저를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이름값에 비해서 활약이 그닥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정말 이름처럼 저의 어떤 재주가 빛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매한 재능이라도 어떤 한 분야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의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